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매주 수요일 탐방이나 IR 갔다 온 회사 중에 좀 관심있게 보는 업체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공지사항을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매달 첫째 주 수요일은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똑같은 이런 컨셉으로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매주 수요일 날 중에 첫 주 수요일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뭐 어디 유튜브인지는 뭐 말씀은 드리진 않을게요. 예. 지나가다가 뭐 보시면 잘 뭐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월덱스라고 하는 반도체 이제 부품 업체를 좀 소개해 드리려 방송을 열었습니다. 2000년에 설립됐고요. 1월 17일 날 설립됐고 자본금 83억이고 이제 주로 실리콘 액칭 공정, 식각 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모성 부품 제품을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커츠와 이제 알루미나 등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통 주식수는 64.4%, 한 1000만 주 정도가 유통 주식수로 있는데 그렇게 많이 거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이 뭐 애칭 공정도라고 해서 이건 좀 2018년도에 아마 좀 자료를 참고로 이제 소재 부품 쪽 반도체 소재 부품 업체들이 상당히 좀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IR 같은 거를 잘 안 해요. 예. 그리고 그 탐방 같은 것도 잘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는데 이전 자료니까 뭐 지금은 이거보다 좀 수치상은 좀 틀려졌을 건데 기본적인 틀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동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이제 식각 부품 쪽 제품인데 이제 웨이퍼 있죠. 웨이퍼, 이 반도체 전 공정에 들어가는 웨이퍼 위에 불필요한 부분을 이제 제거해서 회로 패턴이 잘 드러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이제 공정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세구멍 통해서 이제 가스를 흘려 보내요. 이게 가스를 흘려 보내서 이제 골고루 분포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제품 링, 그리고 여기 이제 잘 평평하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웨이퍼 주변에 이 플라즈마를 정확하게 위치에 모아서 이제 압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이걸 좀 이따가 뭐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곳이라고 하는 제품은 이제 자회사 WCQ에서 인곳을 가져다가 웨이퍼를 만들고 그 웨이퍼를 가져다가 부품을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주로 한다. 그래서 이 가스를 이제 정 위치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스 플로어를 통해서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어주는 역할, 뭐 이런 거를 만드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제품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실리콘 쪽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참고로 이제 비포 시장과 애프터 시장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BCNC 설명을 해드렸을 때 이제 BCNC는 합성 커츠 쪽 애프터 시장을 주로 담당을 한다 얘기를 했었는데, 동사도 애프터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프터 시장이 뭐냐면 이 부품을 이
반도체 회사에 장비사에서 이제 제조사로 공급을 하는 게 비포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애프터 시장은 이 소재 부품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반도체 업체에 공급을 하는 거를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개 포함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런 쪽이 되겠죠. 뭐 인텔 이런 이제 반도체 메이커 기업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재나 부품을 잘 만들어서 뭐 하나머티리얼즈나 이런 쪽에서 이제 장비사로 넘겨서 파는 거를 비포 시장이라고 하고, 직접적으로 월덱스나 SKC, 솔믹스 이런 업체들이, 그리고 여기 이제 뭐 KNJ나 뭐 이런 업체들, BCNC 이런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반도체 메이커 시장으로 넘어가는 거를 애프터 시장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프터 시장이 좀 더 싸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건너서 가지 않고 바로 이제 직납을 하기 때문에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포 시장의 대표적인 시장 회사는 TCK가 있고요, 하나머티리얼즈가 있고요, 그리고 애프터 시장 월덱스, SKC, 솔믹스, KNJ 뭐 이런 업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제 시가 관련 소재가 계속적으로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세화나 고단화를 하기 위해서 이 시가 관련된 이런 공정은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반도체 제조사들이 결국에는 많이 감산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동사는 그래도 실적이 상당히 좀 양호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동사는 직접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공급을 하는 애프터 시장, 마켓 시장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원재료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부품을 일원화를 했다. 그래서 미국 WCQ라고 하는 이제 소재를 직접적으로 인곳을 만드는 업체를 인수를 해서 인수를 했고, 그리고 또 일본 시장도 진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의 양산도 이제 올해 정도에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실적 추이를 좀 보면 이제 올해 실적을 이제 보수적으로 좀 잡긴 했습니다. 영업이익 640억에 순이익 530억, 그리고 자본은 한 2,900억 정도 받고요. 최근에 주가 자체들이 많이 하락을 한 게 없지 않아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월덱스 일봉 차트인데요. 8월 20일에 26,000원까지 갔었던 주가가 지금 14,000원까지 빠졌죠. 거의 뭐 50% 언저리까지 빠졌다가 이내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에 반도체 시장이 감산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좋을 줄 알았으나 좋지 못했죠. 그 이유는 이제 온 디바이스향 관련된 반도체들이 많이 팔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반도체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시장인 PC 시장과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이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에 생각보다 회복이 더뎠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하반기에 상저하고로 2024년 하반기에는 이게 회복이 되면서 그 상반기에 좋았었던 HBM과 같이 엮이면서 뭐 HBM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메모리도 좋아져야 되고 이 스펙 자체의 변화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DDR5나 뭐 낸드 쪽, 플래시 쪽 관련된 것도 같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온디바이스 향 관련된 레거시 반도체가 회복이 되면서
점프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여차 어김없이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올해 다시 그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을지를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 시장은 HBM3 계속 좋을 거고요, HBM4까지 좋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1차 벤더 말고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2차 벤더로 신규 벤더들이 나올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작년에는 이 참여하지 못했던, HBM에 참여하지 못했었던 기업들이 참여하는 기업들이 하나 둘씩 나올 겁니다. 그런 기업들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레거시 쪽이 좋아지면 당연히 이제 양산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제 소재 쪽 관련된 소재 쪽 관련된 종목들도 부품주들과 같이, 이런 소모성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과 같이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적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반도체 레거시양 PC나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부진한 상태고, 동사는 이제 주로 전공정 식각 부분에 부품이 사용되고 메모리양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PC, 스마트폰이 시장이 좋아져야 된다. 근데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보면 그렇게 많이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속 상승했죠. 5년간 계속 상승을 했다. 영업이익, 순이익 한 번도 역성장한 적이 없고요, 계속 성장을 했다. 근데 올해 정도는 이제 주춤을 하거나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반도체 기업들보다는 상당히 선방을 할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이제 다양한 업체들을 매출처로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키옥시아나 TSMC, 그리고 르네사스, 뭐 이런 업체들도 고객사로 두고 있고, 한 250개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잘 버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실적이 좀 부침이 커진 큰 회사들은 어디에 편중이 되어 있죠.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면 테크놀로지. 근데 동사는 워낙 많기 때문에 한 250개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 올해 실적 추정치, 그러니까 작년 실적 추정치죠. 올해는 이거보다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 PER이나 PBR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작년 24년 실적 추정치 보수적으로 잡아도 PBR 1.02배, PER은 5.62배, 매우 저렴한 상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PER 9에서 10배 정도 평가를 하면 한 28,800원, 32,000원 정도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28,000원이면 예전에 고점을 형성했었던 최고가가 31,6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 임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하시는데 참고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